1975년 여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브린마어, 라는 작은 마을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8세 소녀 그레친 해링턴, 이 교회로 가는 길에 미스터리하게 실종되었다. 마을 주민 수백 명이 수색에 참여했지만 수년간 그녀의 흔적을 찾지 못했다. 이 실종 사건은 48년 동안 시간 속에 묻힌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 그러나 한 중요한 인물의 등장으로 사건에 새로운 전환점이 생겼다. 과연 진짜 범인이 그였을까? 여러분은 지금 거두은 기록 채널을 보고 있다. 이곳에서 우리는 가장 신비로운 사건과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함께 탐구한다. 늘 그렇듯 오늘 사건의 비밀을 풀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를 응원해주세요. 이제 1975년으로 시간을 되돌려 안개 속 진실을 찾아 나선다. 1975년 8월 15일, 무더럽고 습한 금요일이었다. 아침 햇살이 땅을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그레첸은 청백 줄무늬 셔츠와 청색 반바지, 운동화를 입고 오전 9시 20분에 혼자 집을 나섰다. 그 전주 내내 그녀는 트리니티 채플 크리스천 리폼드 교회, 트리너티 채펠 크리스천 리폼드 처치에서 열리는 여름 캠프에 참가했다. 교회는 집에서 멀지 않아 몇 블록 거리였다. 그레첸은 밝고 활동적인 아이로 친구들과 노는 것을 좋아했고 가족과도 돈독했다. 부모님의 사랑받는 딸이었던 그녀는 보통 언니가 교회까지 데려다 주었지만 그날은 언니 둘이 집안일을 돕느라 바빠 혼자 가야 했다. 그레첸과 마을의 다른 아이들은 첫 번째 교회에서 기도 모임에 참석한 뒤 오전 10시경 목사가 아이들을 두 번째 교회인 리폼드 프레스비테리언 교회, 리포엄드 프레즈버티리언 처치로 데려가 캠프를 이어갔다. 두 교회는 번갈아 행사를 진행했다. 두 교회는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같은 도로에 있으며 약 700m 거리였다. 그레첸의 아버지 헤럴드 해링턴은 두 번째 교회의 목사였다. 하지만 캠프 시작 시간에 그레첸이 나타나지 않았다. 딸을 찾지 못한 헤럴드는 첫 번째 교회로 가서 목사 데이비드 젠드스트러에게 물었지만 그도 그레첸을 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헤럴드는 딸이 다니던 길을 따라 수색했지만 아무 소득이 없었다. 오전 11시 23분, 그는 경찰에 신고했다. 8세에 불과한 그레첸이 몇 시간째 실종된 상황을 경찰은 심각하게 판단했다. 즉시 대규모 수색이 시작되었고 몇 시간 만에 마을 주민 300명이 동참했다. 두 교회가 위치한 노런스 로드는 4차선 도로였다. 그레첸은 보통 지름길을 택해 두 블록을 지나 언덕을 오르고 노런스 도로를 건너 교회로 갔다. 가는 길에 슈퍼마켓과 건설 중인 주거지를 지나쳤다. 이웃 주민은 그날 오전 9시 25분에 그레첸이 언덕을 오르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 다른 목격자들도 오전 10시 전에 혼자 걷는 소녀를 보았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그레첸은 교회에 도착하지 못했다. 약 10분 거리의 길에서 그녀는 사라졌다. 다음 날 수색 인원이 400명으로 늘었다. 그들은 13스퀘어 킬로미터 이상의 지역을 샅샅이 뒤졌지만 그레첸의 흔적을 찾지 못했다. 수색견이 그레첸의 집에서 출발의 냄새를 쫓았지만 로렌스 도로 옆 언덕에서 흔적이 끊겼다. 한 가설은 그녀가 길을 건너다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이었다. 차에 치여 겁먹은 운전자가 그레첸을 데려가 도망쳤을 수도 있다. 하지만 경찰은 도로에서 급제동이나 충돌 흔적을 찾지 못해 이 가능성을 낮게 봤다. 또 다른 가설은 누군가 그녀를 차에 태워 납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헤럴드와 그의 아내는 딸이 낯선 사람의 차에 절대 타지 않을 거라 확신했다. 그들은 항상 낯선 사람을 경계하라고 가르쳤고 그레첸은 낯선 일을 무서워했다. 하지만 아는 사람에게는 친근하게 굴었다. 친구들 눈에 그레첸은 활달하고 남자아이 같은 성격으로 야구와 축구를 좋아했다. 부모님은 딸을 엄격히 키웠고 일요일에는 TV 시청이나 외출을 금지했다.
하지만 가족은 화목했고 누구와도 원한이 없었다. 실종 8일 전, 그레첸은 언니가 되었다. 그녀는 아기가 여자면 집을 나가겠다고 농담했었다. 이미 두 언니가 있었기에 남동생을 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갓 태어난 여동생을 보고 매우 기뻤던 그녀가 집을 나갔을 리는 없었다. 스프링필드. 경찰은 그레첸의 사진이 담긴 전단지를 집집마다 배포하고 24시간 핫라인을 개설했다.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호소했고 실종 초반 며칠간 200통 이상의 제보가 들어왔다. 수사관들은 단서를 쫓았지만 2주가 지나도 진전이 없었다. 처음에는 납치 가능성을 의심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몸값 요구가 없어 상황이 더 심각해졌다. 수색 범위는 펜실베이니아주를 넘어 델라웨어주, 델러웨어와 뉴저지까지 확장되었다. 전단지가 광범위하게 배포되었다. 한 트럭 운전사는 그레첸 실종 당일 로렌스 도로에서 그녀로 보이는 소녀가 교회로 올라가는 언덕 근처에 주차된 초록색 픽업 트럭으로 가는 것을 봤다고 했다. 운전석에는 남자가 있었고 차는 낡고 손상된 상태였으며 뒤쪽 덮개가 없었다고 했다. 수사관들은 노력했지만 그 차와 운전자를 찾지 못했고 그들이 사건과 관련 있는지도 알 수 없었다. 9월 말까지 사건은 풀리지 않았다. 24시간 핫라인에도 더 이상 제보가 들어오지 않았다. 몇몇 용의자를 지목했지만 그레첸 실종과 연결할 증거가 없어 수사는 막다른 길에 부딪혔다. 절박함 속에서 한 경찰은 심령술사를 찾았다. 그 심령술사는 그레첸이 죽었다고 했지만 위치는 밝히지 못했다. 2달 후, 필라델피아. 해군 조선소에서 일하는 선원이 델라웨어주 브린 브릭 주립공원, 브린 브릭 스테이트박에서 조깅 중 나무에 걸린 속옷을 발견했다. 마치 누가 일부러 눈에 띄게 한 것 같았다. 가까이 가보니 땅에 뼈 조각이 있었다. 놀란 그는 근처 집으로 달려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발굴 작업을 벌인 결과 부패된 유골이 나왔다. 뼈 구조. 현장에서 발견된 옷, 치아 대조를 통해 피해자가 2개월간 실종된 8세 그레첸임이 확인되었다. 발견 장소는 그녀의 집에서 11km 떨어져 있었다. 법의학 보고서에 따르면 피해자의 두개골이 깨졌고 사인은 머리에 심각한 외상이었다. 옷은 곁에 깔끔히 놓여 있었지만 사망 전 공격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 경찰은 공원에서 며칠간 수색하고 지역 전과자들을 조사했지만 단서를 찾지 못했다. 8년 후, 경찰은 사건의 진실을 안다는 익명의 편지를 받았다. 사건이 다시 주목받았지만 보낸 이는 나타나지 않아 장난일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FBI 수사관들은 1970년대 미국에서 연쇄살인 사건이 빈발했기에 그레첸이 그중 한 명의 피해자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하지만 단서가 없어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시간이 흘러 2023년 1월, 사건 발생 48년 만에 수사에 진전이 생겼다. 익명의 여성이 수사관에게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다. 그녀는 당시 지역 첫 번째 교회 목사였던 데이비드 잔스트라가 용의자일 수 있다고 했다. 이 여성은 어린 시절 잔스트라의 딸과 절친이었고 자주 그 집에서 잤다. 10세 때 어느 밤에 잠에서 깨어 친구의 아버지가 자신을 만지는 것을 발견했다. 더 충격적인 건 친구도 아버지에게 비슷한 일을 당했다고 털어놓은 것이었다. 그녀는 1975년에 쓴 일기장을 경찰에 주었다. 그레첸 실종 한 달 후, 같은 반 여학생이 2번 납치될 뻔한 사건이 적혀 있었다. 그녀는 잔스트라가 범인이라 의심했다. 당시 잔스트라는 35세로 사건이 발생한 브린 모어에서 14년간 여름 캠프 첫 번째 교회 목사로 일했다. 이후 캘리포니아주로 이사했고 현재 조지아주 메리에터, 조어저에 살고 있다. 2023년 7월 펜실베이니아주 델라웨어 카운티 검찰은 83세 데이비드 잔스트라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그레첸을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현재 그는 재판을 기다리며 구금 중이며 보석금을 내지 않았다. 2025년 1월 84세의 잔스트라는 법정에 섰다. 검찰은 사건 당일 그가 로렌스 도로에서 초록색 업트럭을 몰았다고 주장했다. 교회로 가던 중 혼자 있는 그레첸을 보고 차를 세워 태워주겠다고 제안했고 그레첸이 수락했다. 하지만 그는 그레첸을 교회가 아닌 11km 떨어진 리들리 크릭 주립공원, 리들리 크릭 스테이트박으로 데려가 성범죄를 시도했다. 저항하자 폭력을 써 그녀를 죽였다. 이후 그는 아무 일 없던 듯 교회로 돌아와 그레첸 가족과 함께 수색에 참여했다. 그러나 재판에서 상황이 반전되었다. 잔스트라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사는 그가 압박과 잘못된 유도 속에서 자백했다고 했고, 은퇴한 목사를 사건과 연결할 물리적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은 4일간 진행되었지만 배심원단은 1시간 만에 판결을 내렸다. 결과는 무죄였다. 18개월간 구금된 그는 석방되었고 48년 만에 사건이 종결되었다. 사건은 여전히 명확히 해결되지 않았다. 소녀의 생명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았고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잔스트라는 한때 범행을 인정했기에 많은 이가 그를 범인으로 믿었지만 결과는 뒤바뀌었다. 무죄로 풀려났지만 그의 명성과 경력은 심각히 훼손되었다. 잔스트라는 목사직을 포기하고 공적 삶에서 물러났다. 그가 정말 그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는 오직 그만이 알 것이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다.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 함께 논의해보세요. 떠나기 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어두운 기록의 명작 사건을 놓치지 마세요.